벚꽃이 지는 곳에서 한일간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 1장 소박한 일상의 끝.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 김미영은 일본인 남편 다케시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다케시는 10년 전 한국에 온 일본인 회사원이었고 미영은 그를 위해 일본어까지 배운 여자였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사랑만큼은 확실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케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당신이 있어 참 행복했었다는 작별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미영은 홀로 남겨졌다. 2장 남겨진 목소리. 남편이 떠난 후 미영에게 남은 것은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들 뿐이었다. 미영아, 지금 도쿄는 새벽 3시야. 모두들 더워서 잠들어 있어. 우리 집 정원에 벚꽃이 지고 있어. 매미 소리 들리니? 여기는 보름달이야. 그럼 부산에도 보름달이 떠 있겠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목소리를 듣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3장 발견된 비밀. 어느 날 미영은 남편의 지갑에서 의문의 일본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 그리고 휴대폰에 남겨진 라인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다. 보통의 관계가 아닌 것이 분명한 내용들. 일본어로 쓰여진 다정한 메시지들. 사랑해, 빨리 돌아와. 하루토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미영은 충격에 빠졌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일본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도쿄. 메시지 속 주소를 보며 미영은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4장 도쿄로의 여행.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는 미영. 처음 가보는 일본이었지만 남편 덕분에 기본적인 일본어는 할 수 있었다. 다케시를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도쿄 시부야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 헤매던 미영.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찾았다. 5장 예상치 못한 만남. 집 앞에서 망설이던 미영은 어느새 택배 배달원으로 오해받고 있었다. 집주인이 부재 중인 틈을 타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일본 전통 인형들과 한국 기념품들이 함께 놓인 거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를 맡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7살 정도의 소년. 하루토. 아이의 이름이었다. 6장 유미코와의 첫 대면. 당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 사토 유미코. 다케시의 일본인 아내였다. 가방을 두고 가서. 미영이 서툰 일본어로 변명했다. 왜 도망쳤어요? 당신이 무서워서요. 위층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긴장감이 흐르는 첫 만남. 하지만 유미코는 미영이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다케시가 준 열쇠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7장 두 여자의 이야기. 며칠 후 두 여자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편지를 썼어요. 유미코가 과거를 회상했다. 다케시와 저는 대학 때 만났거든요. 그가 한국으로 발령받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매달 한 번씩 한국에 간다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고. 그때마다 저와 하루토는 집에서 기다렸죠.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유미코의 이야기 속에는 자신이 몰랐던 다케시의 모습이 있었다. 저도 그가 일본에 자주 출장 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바쁘다고. 8장 진실의 무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미영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유미코가 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없잖아요. 10년 동안 저는 그가 진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토 아버지가 될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한 질투와 분노보다는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공통분모에서 오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9장 하루토를 위한 한국 요리. 미영은 하루토를 위해 한국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다케시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존재였다. 이건 뭐예요? 하루토가 한국어로 물었다. 김치찌개야. 맛있지? 아빠가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 작은 가족의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토는 아버지를 닮아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했다. 두 문화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 같은 존재였다. 10장 유미코의 고백. 어느 저녁 유미코가 미영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네? 다케시가 한국에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토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미영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럼 자신은 뭐가 되는 건가? 그가 매달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간다는 것을. 11장 서로를 향한 분노.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어요? 미영이 폭발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하루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피해자? 저는 1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두 여자의 감정이 격해졌다. 언어의 장벽을 넘나들며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하루토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제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렸다. 12장 아이를 위한 선택. 하루토야 괜찮아. 미영이 아이를 달래며 일본어로 말했다. 엄마들이 왜 싸워요? 아이가 물었다. 유미코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순간 자신들의 감정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하루토. 엄마들이 잠깐 화났었어. 유미코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하루토가 잠든 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 아이에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요. 미영이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들까지 싸우면. 13장 다케시의 일기장. 며칠 후 유미코는 다케시의 일기장을 미영에게 보여줬다. 미영이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하루토를 버릴 수는 없다. 유미코에게도 미안하다. 나는 정말 못된 남자인 것 같다. 두 여자 모두 사랑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도 괴로워했구나. 미영이 중얼거렸다. 매번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울해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14장 새로운 깨달음. 당신을 미워했어요. 유미코가 고백했다. 하루토 아버지를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일본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둘 다를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상황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15장 하루토의 질문.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하루토가 미영에게 한국어로 물었다. 미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 순간만큼은 유미코와 함께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어. 언제 돌아와요? 아이가 일본어로 다시 물었다. 오래 걸릴 것 같아.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6장 공통의 기억들. 며칠 후 미영은 집안에서 다케시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유미코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 유미코도 미영이 몰랐던 다케시의 일상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미영이 한국의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다. 작년 여름이에요. 하루토와 함께 한국 여행 갔을 때. 그때 저에게는 회사 연수 간다고 했었는데. 두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각자 다른 다케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17장 분노에서 이해로.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미영의 마음속 분노가 실망으로 다시 이해로 변해갔다. 유미코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남편을 빼앗았다는 분노보다는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라는 동질감이 더 컸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는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다. 18장 새로운 가족의 시작. 미영 씨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유미코가 물었다. 하루토가 배고파할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제가 불고기 만들어줄게요. 고마워요. 미영이 만든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세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맛있어. 하루토가 말했다. 다행이네. 유미코는 미영의 요리를 먹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도 다케시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19장 벚꽃 아래의 대화. 우에노 공원 벚꽃나무 아래에서 두 여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토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여기 있어주면 저도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루토도 한국어를 잊지 않을 수 있고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쟁자였다가 적이었다가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20장 언어의 벽을 넘어서. 한국어 가르쳐주세요. 유미코가 부탁했다. 일본어도 더 배우고 싶어요. 미영이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루토를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토야 한국말로 사랑해가 뭐지? 사랑해요. 그리고 일본어로는 아이시테루.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두 여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21장 치유의 과정. 몇 달이 지났다. 미영은 도쿄에서 한국어 강사 일을 시작했고 유미코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오늘 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요. 유미코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잘 됐네요. 하루토도 김치 좋아하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다케시라는 공통분모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22장 하루토의 성장. 엄마들 오늘 학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발표했어요. 하루토가 집에 뛰어들어왔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한국 엄마와 일본 엄마가 있어서 두 나라 문화를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두 여자는 눈물이 났다. 복잡했던 상황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고 있었다. 23장 다케시의 마지막 메시지. 어느 날 미영의 휴대폰에서 다케시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유미코와 하루토 얘기를 못한 게 너무 겁쟁이였어. 만약 내가 없어지면 부탁이 있어.
하루토를 봐줘.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미코를 미워하지 마. 그 여자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미영은 마침내 이해했다. 다케시도 이 복잡한 상황을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24장 유미코의 결심. 미영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미코가 진지하게 말했다. 뭔가요? 하루토가 한국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함께 하루토를 키울까요? 정식으로? 미영은 놀랐다. 유미코가 그런 제안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25장 새로운 형태의 가족. 6개월 후 세 사람은 도쿄와 부산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부산에서, 겨울에는 도쿄에서. 하루토는 양쪽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부산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도쿄에서는 일본 친구들과 어울렸다. 하루토야, 오늘은 한국 전통놀이 해볼까? 네. 그리고 내일은 일본 축제 가요. 26장 두 어머니의 대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두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저도요. 혼자였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다케시는 우리 둘 다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예요. 단지 선택할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여자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다. 27장 하루토의 편지. 1년 후 하루토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한국 엄마와 일본 엄마가 저를 많이 사랑해줘요. 두 나라 음식도 다 먹을 수 있고 두 나라 말도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두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미영과 유미코는 아이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다케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준 것이었다. 28장 문화의 만남. 미영씨, 이번 추석에는 유미코도 함께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정말요? 하루토도 한국 명절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그해 추석 부산의 미영 집에 유미코와 하루토가 함께 왔다. 미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손주 같은 하루토를 보며 금세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는 아리가토예요. 아이고, 우리 하루토 참 똑똑하네. 에필로그 벚꽃이 지는 곳에서. 2년 후 봄이 오면 도쿄에서, 가을이 오면 부산에서 지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 되었다. 도쿄 우에노 공원의 벚꽃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엄마들, 저 커서 뭐가 될까요? 뭐든 될 수 있어, 하루토. 한국과 일본을 잇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미영이 말했다. 그래,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세 사람 위로 떨어졌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었다. 다케시가 남긴 것은 비밀과 상처뿐만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두 여자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가족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기도 했다. 벚꽃이 지는 곳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미래를 꿈꾸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일간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하루토는 두 나라의 언어로 중얼거렸다. 아빠, 고마워요. 파퍼. 벚꽃이 지고 또 피는 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